안녕하십니까, 남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로또 명당이라는 게 있던데, 로또 명당 되면 사람들 막 줄 서서 줄 서가지고 막 로또 사고 막 그러던데, 로또 명당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로또 명당의 비밀만 수학적으로 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로또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을 좀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로또를 살 때도 이런 수학적인 확률들이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확률 공부한 것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점들도 좀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돈 낭비를 줄이자, 쓸데없는 돈 낭비를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개 먼저 기본적인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로또 당첨 확률. 자, 로또 당첨 확률부터 먼저 짚어봅시다. 로또는 당첨될 확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 45개 숫자들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거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당첨돼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800만 분의 1 정도에 되는 숫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만 분의 1이라는 숫자는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을 때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이 앞면 연속으로 나올 확률이 23번 일어나는 케이스의 확률하고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동전을 앞면 던져서 23번이나 던져야지만 이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필적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당첨 확률이 정말 더럽게 낮구나, 그러니까 사실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게 낫구나라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또 당첨의 기대값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당첨되면 뭐 전체 그 금액에 얼마를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확률 그 기대값 구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복권 가지고 당첨의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면, 주택 복권, 뭐 이상한 복권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보통 기대값이 전체 그 복권의 판매액의 50%에서 40% 정도에 육박하는 것들을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복권이 사실상 로또로 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법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팔리는 게 시장의 원리에서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또로 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대값이 되게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20% 이하거나 그 정도 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원짜리 로또를 사면 200원 이하의 기대값밖에 안 나온다. 자, 그러니까 800원 정도는 그냥 날려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확률과 기대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자, 여러분들은 사실 뭐 어차피 로또를 뭐 확률을 생각해서 사냐, 기대값 생각해서 사냐,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재미로 사는 거지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일단 몇 가지 정도 로또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류에 빠지는 두 가지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도박사의 오류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 확률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무지하다기보다는 약간 이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오류들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박사의 오류는 뭐냐? 모든 것들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생각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균 회귀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2분의 1의 확률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100만 번 먼저 정도 시행을 한다면 한 50만 번 먼저 앞면이 나오고 50만 번 정도는 뒷면이 나올 테니까, 결국 얘가 계속해서 앞면이 나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올 녀석은 뭐라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평균으로 회귀된다는 것은 무한히 많이 했을 때, 충분히 많이 했을 때 점점점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미 몇 번의 시행이 끝났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앞면이 3번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평균 회귀적인 원리로 앞으로 진행을 시키면 또 다시 앞면과 뒷면이 골고루 나오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비슷해진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독립사건이어서 그 도박 평균 회귀하는 원리가 절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1이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야. 10번의 로또로 당첨했는데 1이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야, 1이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게 말이 됨? 이러면서 11번쯤 드디어 1이 나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또 보는데 1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1이 아무리 안 났었더라도 지금 1이 나올 확률은 역시 똑같이 45분의 6밖에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1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1이 나올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옆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도박하는 사람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었는데, 오히려 1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이번에도 1이 나올 거야 라고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귀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도 틀린 말이고, 그동안 1이 안 나왔었으니까 이번에는 1이 나올 때가 되었다, 이것도 도박사의 오류 써 틀린 말이다. 즉, 다시 정리하면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도박을 하는데 바카라라고 플레이어 아니면 뱅커 2분의 1의 확률로 아무거나 두 개를 하나 고르면 확률이 2분의 1에 가까운 숫자로 이제 결정되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테이블에서는 절대 그냥 게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 기록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모니터에 PBBB, PBBB 이렇게 결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이전 게임의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하러 기록하나 봤더니, 사람들 중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비비비비비비비비비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동안 여기는 계속 B가 나오고 있었네? 와, 이 테이블은 B 나오는 테이블인가 보다. 뱅커 나오는 테이블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B에다 돈을 걸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또 나머지 쪽에 또 뭐가 있냐면 BBBBB 나오면 이제는 플레이어가 이길 때가 됐네 라고 하면서 플레이어에다 돈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테이블별로 그냥 P와 B가 랜덤하게 막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나오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느 테이블에서 유독 B가 많이 나오면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B가 나왔으니까 또 B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B가 안 나왔었으니까 P가 안 나왔었으니까 P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그 전의 결과가 다음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도박사의 오류인데, 도박사의 오류는 그 중에서 안 나왔으니까 나올 거다를 하는 걸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안 나왔으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여전히 상관이 없다라는 게 독립사건의 확률에서 배워야 되는 정의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도박사의 오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닥 재미는 없는 내용이고, 두 번째 오류가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조건부 확률의 오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화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었죠. 로또를 사면요, 홀수만 6개가 나오는 케이스 하고요, 홀수만 6개가 나오는 케이스랑 홀수 3개랑 짝수 3개가 섞어서 나오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홀수 3개랑 짝수 3개가 섞어서 나오는 케이스의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45개의 숫자 중에는 홀수가 거의 절반에 해당되고 짝수도 거의 절반에 해당되다 보니까 6개를 뽑으면 3개 정도 나오는 케이스가 많지, 굳이 한쪽에만 몰려서 나오는 케이스는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또 하나를 사면 이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자체가 어떻다고, 이 확률 자체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로또를 뽑을 때는 그래도 당첨된 녀석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케이스의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걸 사는 게 당첨되기도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홀수만 6개를 쭉 쓰는 것들은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걸 뭐라고 착각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홀수 6개가 됐고, 홀수 6개를 사고 당첨되는 케이스 하고, 똑같이 홀수 3개를 사고 짝수 3개를 똑같이 샀단 말이야. 자, 그런 케이스에서 당첨되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얘기지. 자, 근데 뭐가 컸다고? 이게 더 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더 크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조건부 확률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 크다, 이 확률이 크다라고 해서 이게 분모로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큰 건 아니거든요. 이걸 만약에 수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다시 들어가 보자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일단 홀수 3개, 짝수 3개가 되는 케이스를 전부 다 세요. 알겠죠? 이런 케이스를 전부 다 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개수가 확실히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 확률도 꽤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당첨이 되고 홀수 3개랑 짝수 3개가 되는, 홀수 3개, 짝수 3개 중에 하나가 당첨되는 케이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져요. 분모와 분자가 같은 비율대로 커져서 사실 홀수 6개를 사든 홀수 3개랑 짝수 3개를 사든 둘이 확률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똑같이 홀수 3개랑 홀수 6개를 사든 어차피 당첨되는 케이스는 그 전체 케이스에서 이거분의 이거는 항상 800만 분의 1로 45C분의 6분의 1로 똑같기 때문에 이 확률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생각한다고? 요렇게 홀수 3개, 짝수 3개가 섞여있는 케이스가 당첨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죠. 이게 착각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데, 이런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일 때 이걸 확률하고 이거 자체일 확률하고 A일 확률하고 A일 때 당첨된 확률하고, 즉 다시 말하면 당첨된 것이 A였던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거 하고 A일 때 당첨될 확률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모든 로또는 800만 분의 1로 다 당첨될 확률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한다고? 당첨된 애들 중에서 A가 많으면 A가 됐을 때 당첨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건데, 뭐 수리논술, 서울대 수리논술 문제에서는 뭐 카네만의 오류라고 설명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류에 빠진 케이스들은 지금부터 예를 구구절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홀수 3개, 짝수 3개인 케이스는 잘 없어요. 수학적으로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복잡한 내용이 전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홀짝을 로또 번호 할 때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뭐 그럼 3으로 난 나머지로 따졌을 때도 2개씩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그렇게도 따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잘 안 따지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합도의 합. 6개 합도 최소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6개 합이 1, 2, 3, 4, 5, 6이니까 최소 21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최대는 40부터 45까지 합이니까 85에다 3배해주면 255까지. 합은 6개 숫자의 합은 21부터 255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쯤 나오겠어요? 45개의 평균이면은 한 23 정도가 나올 테니까 23 곱하기 6을 때려주면 138 정도가 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의 확률 값을 비교해보면 보통 어떻게 될 거냐면 한 100에서 한 170 정도? 그쵸. 그 사이에서 안팎에서 다 놀고 있을 겁니다. 45개 중에서 6개를 고른 숫자들이 합은 이걸 나올 거예요.
그럼 당첨된 사람들을 분석해 본 결과 합이 요 사이에서 놀고 있더라. 라고 하면 요 사이에 있는 합을 이런 녀석을 고르면 어떻게 된다? 당첨될 확률이 더 커지냐? 그건 아니다. 다시 뭐라고? 당첨된 애들을 분석해 본 결과 합이 130에서 17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애들이 많았다. 라고 해서 거꾸로 100에서부터 170까지 애들을 다시 합으로 구해주면 그럼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알겠죠? A일 때 B일 확률과 B일 때 A일 확률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런 오류가 빠진다. 그게 홀 3개, 짝 3개 혹은 합에 대한 케이스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것과 똑같이 이어지는 게 바로 이건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죠. 누가 숫자 계산을 하니 로또 할 때. 로또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 딱 두 개 정도인데 1번 시간, 토요일. 사람들은 로또를 보통 토요일에 가장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당첨을 하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날 밀어놨다. 로또라는 게 뭐 되게 중요하게 꼭 사야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냥 생각나면 사는 거야. 아 오늘 로또 당첨하는 날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뭐 음료 사다가 하나 정도 산다든지 아니면 뭐 로또 판매점에 가서 한 개 산다든지 지나가다가 그래서 토요일날 많이들 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토요일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당첨된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 언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저 오늘 샀는데 오늘 바로 당첨이 됐네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들이 제일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당첨된 사람들 중에 토요일날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착각해서 토요일날 사면 당첨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요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토요일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토요일날 사면 당첨된다라는 얘기는 꼭 아니다 라는 점을 꼭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토요일날 당첨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명당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명당에 대한 얘기.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로또 판매점에서 1등이 나온 거야. 1등이 나온 거야. 1등이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오 저기서 1등이 나왔어?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라고 하면서 평소보다 판매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중에서 또 상위권의 등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당첨자가 또 나와요. 그러면 전날 일주일 1등이 나왔는데 이번 주는 2등이 나오고 다음 주는 다시 1등이 나오고 오 그럼 저기는 정말 막 1등 2등이 막 터지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라는 얘기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거기서 당첨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첨자가 나온 이유는 왜 그랬다고? 많이 와서 사다 보니까 거기 당첨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그 로또 판매점에서 당첨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그 로또가 명당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거기가 매출이 큰 로또 판매점이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거를 착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가서 사게 되고 또 가서 사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토요일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토요일날 당첨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 판매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당첨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판매점에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존재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 판매점에서 산다고 해서 800만 분의 1의 확률이 바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파는 사람들이 또다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이것과는 조금 별개로 기타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자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참고는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로또 사이트들 같은 데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희가 추천해드린 무슨 번호가 언제 어떻게 당첨이 되어서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라고 하고 광고를 하면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솔깃할 수도 있죠. 아, 저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해서 이렇게 팔았어? 라고 솔깃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물론 말도 안 되는 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또 당첨되는 번호의 확률을 그 사람들이 정말 잘 계산할 수 있었다면 그걸 뭐하러 팔겠습니까? 몇만 원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자기네들이 그 로또를 사겠지. 그렇게 전혀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당첨자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역시 똑같이 숫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고 산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사기 위해서 정보를 공급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한테 공급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 한 8만 명이 있었다. 8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로또 광팬이다 보니까 100장씩 산다. 10만 원치씩 산다. 그러면 몇 장을 사게 돼? 그 사람들이 총 800만 장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되겠어? 8만 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당첨이 되겠죠? 그럼 당첨된 사실을 기쁘게 사이트에 알리거나 사이트 입장에서 보낸 숫자가 맞았으니까 그걸 증거로 제시해서 광고를 때릴 수가 있겠고 그걸 듣다 보면 사람들이 8만 명이 아니라 16만 명, 32만 명 점점 더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트는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추천해주는 사이트나 아니면 판매해주는 판매점들이 뭔가 사람들의 수학적인 확률의 착각을 이용해서 돈을 뭔가 불로소득 같은 경우로 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정말 재미로 로또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말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로 로또를 사는 추천 로또
즐기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요일 밤에 당첨 발표 후에 사는 겁니다. 당첨 발표 후에. 이미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파는 거는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당첨 발표 후에 몇 개를 사냐면 한 장만 사세요. 한 장만. 어차피 10장을 사나 한 장을 사나 100장을 사나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뀔 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장만 사세요. 그리고 그걸로 뭘 하는 거냐면 그냥 행복한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사는데 아니면 뭔가 낙이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안 바뀔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혹시 로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근거는 수학적인 근거는 거의 희박한 건 마찬가지고 800만 분의 1이나 80만 분의 1이나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상상을 할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000원짜리를 사요. 1000원짜리 샀더니 800원을 써서 행복한 상상을 할 권리를 산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꽝이 나오는 순간 200원이 마저 날아간 건데 200원이나 800원이나 뭐 사실 일반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어도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로또를 즐기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한다. 그런데 바보 같은 짓은 뭐냐면 뭐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자기 입장에서 밥을 하나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돈을 로또를 사느라 낭비하는 것은 정말 헛짓거리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뭐 좋은 뜻으로 로또의 뭐 당첨 기금에서 생긴 수익이 불이웃을 위해서 뭐 쓰인다고 하니까 불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는 생각으로 로또를 하신다면 말리고 싶지 않은데 그거보단 차라리 직접 불이웃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서 더 바보 같은 건 뭐라고? 로또 추천 업체라든지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도박사의 오류에 빠져서 그동안 안 나왔던 숫자들을 고르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오류에 빠지는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대값을 올리는 방법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대값을 올리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새끼 확률 올리는 법이 없다고 실컷 설명을 하더니 잊어서 치는 기대값을 올리는 방법이라면서 이제 약을 팔고 있네. 또 뭐라고 사기를 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른 놈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기꾼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 봐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확률을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로또 당첨될 확률을 올리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800만 분의 1인 게 맞아요. 그냥 총을 쏴서 800만 분의 1의 확률로 팡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올릴 방법이 없지만 당첨될 기대값을 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어요. 약간 미묘하게 올라가고 그것이 여러분이 안다고 인생에 도움이 될 일은 없어 보이지만 기대값을 올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800만 장의 로또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자,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5장씩 샀다고 치겠습니다. 5장씩 산 거예요. 그래서 총 4천만 장이 팔린 겁니다. 4천만 장이 팔렸는데 어떤 조합이 더 많이 팔리고 어떤 조합이 덜 팔렸는지는 고려하지 말고 800만 개의 종류의 로또들이 각각 다 5장씩 샀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총 몇 장이 팔렸냐면 4천만 장이 팔린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대값이 팔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2장을 더 사려고 합니다. 로또 2장을 더 사려고 하는데 저한테 선택권이 2개가 있을 겁니다. 2개 번호를 같은 번호로 사는 사람과 2개 번호로 서로 다른 번호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끔 당첨된 사람들을 보시다 보면 한 명이 6장 사가지고 그 6장이 당첨됐기 때문에 당첨금을 거의 다 싹 쓸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숫자들만 사다 보니까 하나씩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2장을 사는 게 당첨될 확률이 올라갈 거고요. 800만 개수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라고? 기대값. 내가 똑같은 돈을 쓰는데 얼마큼을 돌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차피 4천만 장이 팔렸고 제가 2장을 더 샀으니까 4천만 2장이 팔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또 센터에서는 받아가는 매출은 정해져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매출에서 일부분이 상금으로 떨어질 테니까 상금 액수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제가 한 장을 다 몰아서 샀으면 그때 당첨될 확률은 뭐냐면 45C분의 6. 그쵸? 그게 당첨될 확률이 되는 게 맞고 그 A금 중에서 얼마큼을 받아야 되냐면 원래 5장이 샀죠. 근데 제가 2장을 더 샀죠. 그러니까 총 몇 장을 샀어요? 7장을 샀습니다. 7장 중에서 얼마큼이 될 거야? 2장이 될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몰아서 샀을 때의 얘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눠서 샀을 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눠서 샀을 때 생각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첨될 확률은 45C 6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죠. 6분의 2가 만들어지는 거죠. 6분의 2가 만들어집니다. 왜요? 이게 당첨될 수도 있고 저게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45C분의 6분의 2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가져갈 비율은 얼마큼이야? 5장씩이 골고루 빠져 있었었는데 내가 한 장씩 샀었으니까 6장 중에 한 장이 된 거죠. 그래서 6분의 1만큼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당첨될 확률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건 7분의 2고요. 이거는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 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버벅된 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 같이 지우고 7분의 2랑 6분의 1을 비교해 보시면 뭐가 더 커? 이쪽이 더 크니까 뭘 하는 게 더 좋다?
다르게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건 직관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로또로 사시는 분들은 다 다른 번호로 사지 똑같은 것들을 쫙 몰아서 사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였다라고 해서 몰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다른 걸 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대값을 올리는 방법이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응용해서 기대값을 조금 올려보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확률 자체를 올리는 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나눠 갖는 것들을 어떻게 보자는 거야? 나눠 갖는 것들을. 나눠 갖는 것들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키우면 그나마 기대값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상금,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확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뭐야? 당첨된 상금 중에서 내가 가져가는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좀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건데, 여기서 그 비율이라는 거 어떻게 결정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어떻게 따지냐 이거예요. 실제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분류로 그냥 랜덤하게 사는 사람들. 랜덤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사면 당연히 랜덤으로 사는데, 랜덤하게 사는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죠. 어차피 기계가 랜덤하게 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표기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직접 표기하는 순간. 직접 표기하는 순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각자 이유가 있어요. 뭐 생일의 조합이라든지 전화번호 조합이라든지 조상님이 점지해준 숫자라든지 자기만의 이유대로 조합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셀렉트를 하실 거라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냐? 다른 사람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된다고? 겹치지를 않아야 되는 거니까, 와, 이런 숫자 조합이라면 진짜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이런 숫자를 쓸 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숫자를 쓰시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뭐 1, 7, 13, 20 뭐 몇 이래가지고 뭔가 합리적으로 딱 보니까 홀수 3개, 짝수 3개에다가 총합도 뭐 얼마 정도 되는데다가 이 정도라면 충분히 로또 번호로 나옴직한 그런 숫자를 썼어요. 자, 그러면 그런 숫자를 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기계를 돌려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숫자를 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 나중에 당첨되면 그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눠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애초 6장의 숫자를 고를 때, 와, 이런 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어떻게 나오겠냐, 뭐 이런 숫자를 고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 2, 3, 42, 43, 44 이렇게 고르는 거죠. 요거 3개 나오고 저거 3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일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내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1, 2, 3 고르고 42, 43, 44를 고르진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따다다다 나오긴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랜덤하게 돌렸더니, 랜덤하게 기계를 돌리니까 1, 2, 3과 42, 43, 44가 나오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숫자를 고른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OMR 카드로 직접 표기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숫자를 잘 고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숫자를 정말 고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숫자를 여러분이 거꾸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제일 안 고를까를 생각해서 그걸 고르신다면, 어차피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로 똑같은데 나중에 당첨됐을 때 자기랑 같이 당첨된 사람들이 OMR 카드를 직접 쓴 사람 중에는 없고 기계에서 당첨된 사람 몇몇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퍼센티지가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면 기대값이 그나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가겠니? 이렇게 해서 올라가 봐야 어차피 사람들은 대부분 기계로 살 겁니다. 알겠죠? 자기만의 번호를 고르는 경우는 없으니까 번호를 고를 때는 흩어버리고, 흩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좋다고? 가장 남들이 안 쓸 것 같은 번호로 그나마 써야 된다라는 게 그나마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값이 조금 흔들어질 수 있는 포인트라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는 하지만, 로또는 안 사면 안 살수록 이익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사서 행복한 일주일의 상상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길 바란다가 제가 결국 여러분들에게 로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